부동산 중개사들 간에 오랫동안 내려온 많은 격언 및 교훈들이 있다. 특히 토지에 관해서는 재밌는 이야기도 많으며 굳이 격언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토지 투자 및 중개 역할을 해오면서 나름 터득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 학문 등 용어가 변질되어 보여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것들을 한번 보아서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계란은 깨지기 쉬워 한 바구니에 담으면 떨어뜨리는 순간 전부 다 아작나버리게 된다. 모두 한 번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론은 위험부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는 의미로 서양격언에 자주 나왔다. 개인 총재산은 유동성과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채권, 현금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보유하거나 투자하라는 교훈으로 쓰여지며 투자 3분법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A. 나비 효과. 즉 아주 하찮은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현대 과학에서는 나비 효과라고 부른다.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서 나비 효과는 더욱 강한 힘을 갖는다. 디지털 및 매스컴 혁명으로 정보의 흐름이 매우 빨라지면서 지구촌 한 구석의 미세한 변화가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토지 시장에 있어서 어느 지역 개발 중심지의 영향력이 주변 토지에 파급되어 나가는 것을 나비 효과라 인용한다. 3. 채찍 효과. 고객의 수요가 상부 단계 방향으로 전달될수록 정보의 부족으로 각 단계별 수요의 요청이 증가하여 과잉 공급되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토지 시장으로 설명하자면 어느 매수자가 그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며 매수 희망 물건을 찾을 때 그 지역 보유 물건이 일시에 과다 출현하는 현상도 일종의 채찍 효과라고 볼 수 있다. 4. 풍선 효과.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으로 어느 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를 강화하면 그 반동으로 규제가 덜한 다른 쪽의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주로 부동산 정책에 있어 많이 쓰고 있으며 국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상품에 규제를 가하게 되면 투자자는 규제가 덜한 쪽으로 몰려든다는 뜻. 5. 후광 효과. 어느 지역이 개발로 각광을 받고 사람이 몰려 땅값이 오를 때 그 인접지도 덩달아 그 효과를 본다는 것을 겹불 효과라고 한다. 개발 인접지가 좋은 투자처가 되는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또 흔히들 이를 대신해 후광 효과라고 말을 쓰고도 하는데 내 생각엔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보인다. 후광 효과는 경영학 인사관리 분야 중 고가의 오류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로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대상이나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사평가가 그릇될 수 있다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학벌만으로 사회생활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일도 잘한다는 선입견을 갖는다는 오류와 편견을 지적하는 용어다. 6. 빨대 효과. 고속철도의 개통 등으로 지역 간의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대도시로 인구나 경제력이 흡입되고 집중되는 현상이나 고속도로나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컵의 음료를 빨대로 빨아들이듯이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이른바 대도시 집중 현상을 가리킨다. 빨대 효과는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개통의 부작용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었다. 1960년대 일본에서 고속철도 신칸센이 개통된 후 연계된 중소도시의 발전 기대감과 달리 도쿄와 오사카 양대 도시로 인력과 경제력이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제3의 도시인 고베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빨대 효과라고 부른 데서 비롯된 말이다. 7. 묵은 땅이 효자 노릇한다. 토지 투자는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쓸모없는 땅도 쓸 수 있는 땅이 되며 없던 길도 뚫리게 된다. 공동묘지, 화장장, 매립장, 혐오시설로 버림받던 도시 인근의 땅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주택지로 바뀐다. 염색 공장, 목재 공장, 가죽 공장 등 공예시설도 시간이 지나면 인근 지역의 인구 증가로 철수하게 되며 아파트 부지 등의 비싼 용도로 바뀐다. 부산에 아주 좋은 예가 있지 않는가? 전포 카페 거리. 거기는 모두 옛날에 쇠 깎는 공장들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카페거리 형성으로 땅 주인은 전부 부자가 되었다. 8.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특히 토지 현황 및 활용 방안과 장래를 평가할 때 엄청 자주 쓰는 말이다. 우선 토지 현황을 볼 때 멀리서부터 모양과 위치, 접근성 주변 환경을 보면서 가까이 접근하라는 말이다. 땅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접한 땅과 주변 환경 넓게는 그 지역의 도시개발 플랜 등 장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 땅의 미래를 길게 내다볼 때는 그 땅이 속한 지역의 장래도 함께 고려한다. 중심지의 개발 압력은 가까운 주변으로 무조건 뻗어나가기 마련이다. 땅 볼 때는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등 도로, 철도 개설 계획도 미리 봐두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 9. 길 이 아니면 가지 마라. 토지거래에 있어서 도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맹지는 일반적으로 투자 대상 토지로서는 적합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당장 건축을 할 수 없으며 출입을 할 수 없고 야적 벌목 전용 등 일체의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 맹지는 거래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있는 땅에 비해 땅값이 싸다.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는 격언이 생겼다. 또는 길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라는 말도 있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토지 투자 시 무조건 메인 도로를 사라고 많이 권유한다. 그래야 황금성이 좋아서 팔려고 할 때 바로 팔려버린다. 10.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누구나 남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바닥에서 사지 못하고 최고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누구가 그게 되면 다 부자 되지 않을까? 부동산에는 약점도 많고 자금 회수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기 때문이다. 땅값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된다. 따라서 땅에 투자할 때에는 무릎 정도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사서 어깨 수준. 어느 정도만 수익 보고 팔아도 만족할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주식도 마찬가지이지 않나.